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1%로 하락하여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루피아화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향후 연준의 정책 동향과 루피아화 가치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특히 루피아화가 더 많은 압력을 받는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0에서 200%의 보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8일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수입품이 쇄도하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붕괴할 수 있다며 의류와 신발, 섬유 제품, 화장품, 도자기 등 수입품에 곧 보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밀려드는 수입품 때문에 지난해 말 전자제품과 약품 등 3천여 개 수입품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했지만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수입품이 부족해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호관세 부과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로부터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를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체들이 루피아화의 장기적인 약세와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가계 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또 한 번의 어려운 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체협회는 이번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에서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분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최근 전체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소매업체 협회 회장은 3분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년 대비 4.8%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분기 소매 판매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5%로 예상되지만 이는 라마단 연휴가 소비를 견인한 1분기의 57% 성장률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월의 2.7% 감소에서 반등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카르타 도시철도 운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130억 원 규모입니다. 공사는 삼성물산, 보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범역사 1개소를 선정하여 고객 서비스, 마케팅, 안전, 편의성 등 비운수 사업 전략을 반영하여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자카르타 도시철도 확산을 위한 모델로 삼을 계획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공사의 우수한 운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대국과 협력을 다지는 등 서울 지하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은 공장 설립 이후 총 19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며 해외 공장 중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은 올해 1분기 기준 생산 능력 2만 300대, 생산 실적 2만 2,520대로 공장 가동률은 110.9%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장을 제외한 해외 공장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준공된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5월까지 19만 2,792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 대수는 2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약 1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크레타, 스타게이저, 산타페, 아이오닉 5 등 4종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는 최근 양산에 들어갔으며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신형 코나 일렉트릭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배드민턴계의 유망주로 꼽히던 17세 대표 선수 장즈제 선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대회 경기 도중 코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 선수는 족자카르타에서 진행 중인 2024년 아시아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혼성단체전 조별리그에 출전 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선수와 첫 세트에서 동점을 기록한 상황에서 갑자기 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장 선수는 결국 밤 11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07년생인 장 선수는 지난해 전국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지난해 청소년 대표로 발탁돼 네덜란드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감독의 연봉은 비공개지만 2020년 부임 당시 연봉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추측된 바 있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신 감독이 대표팀을 월드컵 예선 3차전까지 이끌고 올림픽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다며 그의 성과는 인도네시아 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신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대표팀의 성공과 세계 무대에서의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천공항에서의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함께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축구를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하며 재계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신 감독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이후 2020 아세안 축구연맹컵 준우승,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및 16강 진출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며 또 하나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